사회 갑시다. 그래서 사회 1번부터 만만하지 않았던, 그래서 1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를 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막 했는데 그 EBS의 양은혜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 문제 번호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깔끔하게 설명하셔서 여러분 각자 뭐 알아서 자기의 나름대로 푸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읽어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지역을 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연령이 막 있고요. L1이 L2보다 길다. 괜히 이런 말을 주는 게 아니겠죠. L1이 L2보다 길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싹 돼 있으니까 어디가 상반? 여기가 상반이죠. 근데 이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EDC 이렇게 있는데 원래 얘네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반 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단층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역단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단층.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기니디리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연령이 어떻게 연령에 대응되는 걸 찾으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그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 확실히 여러분이 기억 찍은 사람은 없겠지? 왜냐면 기억은 말 그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확실히 아니야. 그럼 이제 니리미비 중에 하나인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요 지점을 보시면 얘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나이가 한번 떨어지게 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되게 변수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되게 변수인데 꿀팁이 뭐냐면 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지점과 위로 쭉 올려서 동일한 나이가 되는 지점을 찾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경계 부분에서 바뀌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를 위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면 조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보면은 요 윗부분이 지금 상반에 대한 정보일 거고 요 아랫부분이 하반에 대한 정보일 거죠. 인정? 그죠? 그러니까 하반의 제일 아랫부분의 나이가 상반의 절반보다 좀 얕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반의 제일 위쪽 나이 정보가 우리가 그 정보를 상반에서 찾는다면 절반한 것보다 조금 위쪽에 그 지층이 나와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직접 해보면 됩니다. 보여줄게. 니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니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라고? 하반의 제일 윗정보. 하반의 제일 윗정보는 니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점 찍은 여기죠. 그러니까 하반의 제일 위층 정보는 뭐예요? C의 중간 정도죠. C의 중간 정도. 얘를 위에서 찾아봐요. 여기랑 똑같은 C의 중간 정도. 여기지. 여기죠. C의 중간 정도 같은 깊이에서 찾아주면 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상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야 된다고요? 상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보다 조금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 혹은 절반의 아래 정도의 그 애가 위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찾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똑같은 짓을 또 해보겠습니다. 디귿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하반이 만나죠. 그러니까 D의 거의 제일 아래쪽에서 하반이 만나죠. 얘랑 같은 나이인 지점을 상반에서 찾으면은 한 요쯤이죠. 근데 그 지점이 지금 보시면은 상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거의 절반? 이 그림 여러분이 좀 잘 그려보시면 아는데 이게 디귿도 안 나와요. 거의 절반 지점이 찍혀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서 해보시면 리을 쭉 내려가 보시면은 요쯤에서 만나죠. 거의 이 하반에서 봤을 때 E 정도, D 정도, 요 경계 사이쯤에 찍히는데 걔가 요 상반에서 찾아주면은 요 정도쯤에 위치하죠. 요 정도쯤에. 근데 걔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보다 딱 위쪽. 그래서 요 상황과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한 번씩 경우를 따져주시면 리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분 설명을 좀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1번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요거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른 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다른 문제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결국엔 주목해야 될 지점은 여기라는 거죠. 이 경계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시작을 해야겠다. 사실 그래서 1번에 있을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얘는 한 뒤쪽에 어딘가에 3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문제인데 1번부터 등장해서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조금 다시 괜찮아지죠. 기표에 따른 제 온도분포 곡선
하와이, 킬레우에아, 화산. 이거는 무슨 함질일까요? 막 흐르는 거 보니까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그죠? 그리고 북한산 인수봉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얘가 바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조립질로 안에 들어가서 위쪽에 풍화 침식받고 융기하는, 그래서 판상절리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바로 북한산 인수봉. 그래서 가에서 A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냐? A 같은 경우 그래프가 왼쪽으로 휘었죠. 왼쪽으로 흰 그래프는 뭐라 그랬죠? 물이 포함되면 왼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이 그래프에서 니은이 이제 현무암질입니다.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개념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과정 정답. 북한산 인수봉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SiO2 함량이 많을까요? 화강암질, 유문암질이니까 SiO2 함량이 많겠죠. 니은 그죠. 니은 과정을 통해서 만드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2번은 맞춰주셔야 되고, 아직도 2번, 제가 지금 드린 2번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다라고 느끼는 분은 개념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보고 오시는 게 맞고요. 3번. 화산체가 등장을 하고요. 지진파 열점 있고요. 기억 니은 중 하나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SiO2 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했었죠.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SiO2이 그쵸. 5263. 잘한다. 여기는 뭐예요? 현무암질. 이 사이는 뭐예요? 안산암질. 얘보다 많으면 유문암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61%에 해당하는 건 어딜까? 여기 사이에 끼는 거니까 여기는 안산암질 마그마야 되고요. 니은 49%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현무암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둘 중에 하나는 열점이래요. 그럼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죠? 현무암질 마그마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응하는 거예요? 니은이 바로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바로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근데 열점은 왜 만들어져요? 그치?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듯한 이 모양은 무슨 플룸일까요? 뜨거운 플룸이 돼줘야지 얘가 이제 열점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뜨거운 플룸은 당연히 나와 있지. 온도는 높은 거겠죠? 제가 지원 수준에서 뭘 알고 있으라고 했죠? 온도가 높으면은 지진파 속도는 느리다. 지진파 속도는 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하얗게 표시한 것이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느린 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하야멀건하게 돼 있는, 허여멀건하게 돼 있는 얘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거.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한 거는 플러스. 그래서 기억도 만약에 해석을 해보시면 기억에 여기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검은 얼룩이 보이죠? 검은 얼룩은 속도 편차가 어떻다는 거? 플러스라는 거죠. 왜 속도 편차가 플러스라는 거는 온도로 얘기하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고, 여기 온도가 낮은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뭘까요? 온도가 낮은 밀도가 큰, 한마디로 어떤 판이 밀고 들어간 섭입대. 그래서 섭입대에서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섭입되기 때문에 기억 지점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 끝났지. 피파 속도 편차는 A 지역이 크다. 맞아요? A 지역이 크다. 진한 색이니까 큰 거 맞죠? A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맞나요? 네, 맞죠? 그리고 기억이 열점인가요? 아니요, 니은이 열점이죠. 됐지? 오케이. 4번! 4번 별표. 4번. 자,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을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4번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 4번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던 개념이고, 여러분이 고지자기 복각의 이 정도 수준을 풀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중상 정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수준이. 가볼게요. 자, 어느 화산암체 고지자기 복각. 복각. 자, 천천히. 고지자기 복각은 뭘 기록하죠? 그치, 그냥 위도가 아니고 얘가 만들어진 생성 당시 위도를 기록합니다. 그죠? 한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봅시다. 복각은 가능한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플러스 정자극기일 때 플러스라면 난 어디 있던 거죠? 북반구. 마이너스면 남반구. 만약에 역자극기인데 플러스면 남반구, 마이너스면
북반구.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 준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나타난 거다 뭐 항상 나오는 말인데, 정자가 끼고 뭐 변하지 않았고, 사실 뭐 당연히 역전 안 됐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는데, 역전 안 됐다 가정하고 풀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쌓였겠지. A, B, C 순으로. A, B, C 순으로 가는데 다 정자극기였대. 근데 A는 플러스 66, B는 플러스 48, C는 플러스 37. 다 부호만 보면 뭐예요? 다 플러스죠. 그 말은 얘는 계속 어디 있었다는 거죠? 문제에서 정자극기라고 했는데 다 플러스네. 정자극기라고 했는데 다 플러스네. 그럼 계속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북반구에 있었던 거지.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계속 북반구에 있었던 거 기억 정답. 됐지?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부호만 봤지만 방금은 이제 숫자도 봐야죠. 자,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숫자가 점점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 중이죠. 그지? 그 말은 아까 복각은 뭘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성 당시 위도. 근데 크기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얘가 줄고 있다라는 건 생성 당시 위도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위도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됐지? 제가 근데 두 가지로 대답하라 그랬죠. 위도뿐만 아니라 방위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까 기억에서 알아낸 건 뭐였죠? 이 친구는 어디에 있다? 북반구에 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뽑아낸 정보는 뭐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간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북반구 상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니까 방위로 얘기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남하하고 있는 거죠. 그지? 이렇게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했다 정답이고요. 만약에 방위로 물어보면은 남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그지? 항상 두 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위도가 커지고 있냐 작아지고 있냐나 북으로 가냐 남으로 가냐. 자, 그리고 디귿. 디귿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요 두 개 기억 니은 세트는 워낙 중요하고요. 디귿은 물어보면 3점으로 나와요. 잘 봐.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A, B, C 순이에요. 그러면은 고지자기 복각은 지금 요 순서대로 바뀐 거지. 자, 완전 쉬운 버전.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찍고 어떻게든 정답은 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일단 팁을 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고지자기의 변화를 봤을 때 무슨 방향으로 돌았어요? 반시계로 돌았죠. 그러면은 지괴는 어디로 돌았을까? 무조건 시계로 돈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워도 돼요. 고지자기 복각, 이 방향이 반시계로 돌았네? 그러면은 난 땅덩이를 어떻게 움직인 거라고? 시계로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답은 그냥 쉽게 말하면 시계 방향 회전한 적이 있다가 정답이라서 5번입니다. 이거 완전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포기하고 문제를 어떻게든 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해하는겨? 자, 맨 처음에 시간을 돌려서 A, B, C 순이죠. A, B, C 순으로 시간이 갈 건데 잘 봐요. A 시기 요때 어떤 지층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때의 고지자기는 어디를 향할까? 그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니지. 그때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당연히 여기 요 지리상 북극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거는? 지금 태어난 애들도 이렇게 돼요. 모든 애들은 태어날 때 여기 지리상 북극을 가리키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A 시기가 지금 저쪽으로 간 이유는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애가 땅이 도는 겁니다. 오케이? 돌다가 B가 태어나요. 그럼 B가 태어날 때 B도 어디를 가리키면서 태어날까? 당연히 저 위를 가리키면서 태어나겠죠. 근데 아직도 땅은 계속 돕니다. 돌아요. 그러다가 C가 태어날 때 또 어떻게 될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돌아요. 그럼 어때요? 모양이? 지금 결과랑 맞죠? 이렇게. 그래서 A 태어나고 돌다가 시계로 돌다가 B 태어나고 돌다가 C 태어나고 돌아서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까지 합쳐주면은 북반구에서 저희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계를 돌고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나요? 됐죠? 그래서 정답 5번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 그리고 세적 구조인데요. 순서 항상 맞춰주셔야죠. 일단은 이거는 무슨 구조죠? 건열. 이거 무슨 구조죠? 점이층리. 자, 이 특징들 한번 얘기해 줄까요? 건열은 어떤 특징이죠? 건열? 말라야지 우리가 입술이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조했다. 그죠? 건조한 환경이었다는 거. 건조하려면은 물 깊은 데일까요? 얕은 데일까요? 얕은 데. 건조했다는 거는 얕은 지역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지시를 해주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물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물이 약간 어느 정도 촉촉하게 우리 수분이 있어야 갈라지잖아요. 수분이 아예 없으면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처럼 그냥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물이 조금 개입이 있었다. 이거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물에 영향이 없었냐고 물어보면은 안 돼요. 영향이 있습니다. 있었다. 이 정도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점이층리의 특징 좀 말해줄까요? 점이층리. 수심이 깊다. 그렇죠?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 형성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점이층리가 등장하면 무조건 바다에서 퇴적된 거겠다. 그죠? 아니죠. 왜냐하면 수심 깊은 뭐도 있는데 바다도 있지만 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어진 자료를 잘 보고 이게 해성층인지 혹은 육성층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디테일. 자, 그러면 순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순서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요게 이상하지? 이거 뭐예요? 무기 세트예요? 아니면 관포 세트예요? 부정합 그리고 그 위에 기저혈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화강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합 있었고, 그 다음에 C, B, A 순서. 부정합은 우리가 배운 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뭐랑 뭐 있죠? 평행, 경사, 난. 그럼 얘는 무슨 부정합일까? 난정합입니다. 왜? 난정합의 정의 뭐였어? 난정합의 정의 뭡니까?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아래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지. 그치? 정의를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아래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림 봤더니 부정하면 아래에 화강암이라는 뭐가 있어요? 심성암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정암이 되는 거.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관포 세트죠. 이가 먼저 있었어. 근데 화강암이 버럭 들어가면서 이를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포획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강암이 관입하고 D.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죠? CD가 같은 시기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놓죠. 이렇게 C랑 D는 사실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 거. 그래서 가는 관입의 법칙을 활용하나요? 아니, 관입 없어. 부정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합의 법칙을 써야지. 퇴적층 형성될 때 수심은 B가 얕았나요? 네, 아까 말했지만 건열은 얕은 수심, 점이층리는 깊은 수심. 그래서 B가 얕았다. 정답. A부터 E 중 가장 먼저 퇴적된 건 누구? 얘랑 지금 나이가 같은데 C 앞에 있는 놈은 화강암밖에 없어요. 근데 D 앞에 있는 놈은 화강암뿐만 아니라 E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거는 E다. 그래서 정답. 답은 4번. 됐죠? 6번. 자, 판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진앙 위치항 진원 깊이인데요. 여기는 무슨 경계가 있죠? 대표적인 수렴면 경계가 있죠. 그죠? 여기도 얄류산 열도라고 하는 수렴면 경계. 여기는 뭐 있을게? 샌프란시스코에 샌안드레아스 단층. 샌프란시스코가 아닌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있는 보존형 경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지원할 때 미국 앞쪽에 보존형 경계 샌프란시스코 있는, 왜 샌프란시스코로 계속 샌안드레아스 있는 거, 그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우지 않았더라고 해도 이거 두 개가 수렴형 경계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쵸? 진원의 깊이가 여기로 가면서 깊어지죠. 이렇게 가면서 깊어지죠. 그지? 이거 무슨 경계라고, 무슨 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섭입대. 자, 섭입대의 정의 뭡니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죠? 그거 그냥 정의를 그대로 그림에서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지역에는 해구가 발달할까요? A 지역뿐만 아니라 B 지역도 다 섭입형 경계라서 잘 발달을 하고요. 야, B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안 생길 리가 없지. 섭입되니까 무슨 남질 마그마가 많이 생겨질까요? 안사람질 마그마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C 지역의 신발 지진? 보존형 경계? 어긋나는데 신발 지진? 안 생긴다. 됐죠? 7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의 특징은 보통 그림이 항상 있잖아요. 사파가. 근데 이렇게 사파 없이 문자들의 나열로 나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방사성 원소 X, Y가 포함된 화강암 A, B가 있어. 이거를 여러분이 눈으로만 풀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표를 정리하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A, B가 두 개가 있대요. 화강암이. 화강암이 A 있고 B 있대. 그죠? A, B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X, Y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A에도 XY, B에도 XY가 들어있는 거죠. 그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일단은 천천히. A에서 현재 X의 모분의 자가 7이래요. A에서 현재 X에 대한 정보니까 지금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이 정보로. 모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이 7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모원소가 8분의 1, 자원수가 8분의 7, 두 개 합쳐서 항상 1이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센스 있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감기를 몇 번 거친 걸까요? 3번.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모원소가 줄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또 해보자. 이거 눈치껏 한번 맞춰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A에 있는 Y, 그러니까 A에 있는 Y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맞지? 그래서 A에 있는 Y는 여기에다 써줄 건데요. 모원소분의 자원수 몇 분의 몇 치면은 이게 15가 나올까? 그치, 16분의 1분의 16분의 15 이 정도 센스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몇 번 지나간 거예요? 그치,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4번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뒤쪽에서 A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주죠. A의 절대 연령은 12억 년이고, 어머, 그럼 다 나온 거 아닌가? 얘가 12억 년이래, 사실. 12억 살. 그러면은 방금 X가 3번 지났더니 12억이 되려면 X는 한 번에 얼마라는 거죠? 4억이라는 거고. 어머, Y가 4번 갔더니 12억이라는 건 Y는 한 번에 얼마라는 거죠? 3억이라는 거죠. 굿? 자, 그 다음 또 마저 해야지. B에서 이제 눈이 B로 갑니다. B에서 X에, 그러니까 X에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 모분의 자가 3이래.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4분의 1분의 4분의 3이면 되잖아. 몇 번 지나간 거예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회 지나간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몇 살일까? 그쵸? 4억 년짜리 반감기를 2번 거친 거니까 얘는 8억 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빈칸, 여러분 여기 채우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돼요. 그지? 하나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3억짜리가 8억 살짜리를 만약에 검사를 하면은 3, 6 해서 2번 지나갔지만 9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2회에서 3회 사이일 거라는 거. 그죠? 오케이. 끝났지? Y의 반감기 얼마예요? 3분의 X의 반감기 4. 3분의 4 정답. B의 절대 연령 8억 살 맞나요? 아까 구했지만 8억 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강암 B에서 현재 Y의 이거는 이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눈이 일단 가. 화강암 B에서 Y니까 우리가 봐야 될 정보는 B랑 Y니까 지금 요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뭐 더하기 자는 언제나 뭐예요? 이거 언제나 1이잖아. 이거 굉장히 그냥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1이야. 결국에는 분모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때 Y의 모원소 함량이 어떻냐만 보면 되는 거야. 어떨까요? 그치? 지금 얘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2번 지나간 거보다는 많이 지나가야 돼. 근데 3번만큼은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8분의 1보다 큰가요? 그쵸? 8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요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정답. 맞죠? 8번부터 가죠. 8번은 뭐 쉬웠죠. 폭설, 강풍호 이렇게 했는데 자, 지원 수준에서 폭설 하면은 딱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뭘까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그죠? 그래서 한랭 기단의 변질.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황해, 즉 서해안 쪽에 그 폭설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고 강풍은 여러 가지를 부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호우는 측운형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얘는 쉽게 하시면 되고 9번 같은 경우도 자료가 재미있죠. 북반구 온대저기압이 위치할 때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반구 온대저기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정보를 줬죠? 기온 정보를 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온 정보 뽑아내면 좋은데 기온 이쪽 위쪽은 어때요? 이 위쪽은 좀 차가운 공기 고위도니까 이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지표에서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해보면서 보면은 숫자가 17, 19 했다 갑자기 여기서 확 뛰죠. 그죠? 여기서 확 뛴다라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는 찬 공기,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왼쪽에 찬 공기,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를 두려면 요 지점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 서쪽에 찬 공기, 동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죠. 이 온난전선 쪽을 보면 오히려 서쪽에 따뜻한 공기, 동쪽에 찬 공기가 되니까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는 바로 뾰족뾰족 한랭전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랭전선의 특징 한번 우리 복습해보면 한랭전선 전면, 후면 어디에 비 내리죠? 후면에 넓은 구역, 좁은 구역. 좁은 구역에 한랭전선 후면 좁은 구역에 무슨 비? 이제 층운형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막 소나기를 뿌려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B 지역에는 그래서 전선면 나타나나요? 전선면이 나타난다라는 건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지역 찾아주세요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전선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B 지역 지표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우리 풍향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풍향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아시고. 풍향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무슨 풍이 부는 거죠? 북서풍이 부는 거고 이쪽에는 이쪽이죠. 이쪽에는 무슨 풍? 남서풍. 북서풍과 남서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B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B지역은 여기 있는데 서풍이죠. 북서풍이니까 땡. CD지역 이슬비? 여기 비 내릴까? 요 지역은 비 내릴까? 요 지역은 비 안 내려요. 그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안 내립니다. 1번. 그리고 10번. 뭐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표 온도 편차가 플러스 진하다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지구든 아시아든 우리나라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평균 상승률을 봤더니 아시아가 우리나라에서 크냐? 보시면은 아시아는 여기 시꺼멓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간에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느냐? 시기간이 A기간보다 다 이렇게 좀 진하죠. 그리고 다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데이터는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쉬웠다. 자, 11번 좋습니다. 문제가. 자료가 아주 괜찮죠. 북반구 해상 태풍. 자, 북반구 태풍이니까 어떤 식으로 말려 들어갈까요? 반시계, 그죠? 반시계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열대 저기압일 거예요. 걔를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정보로 맞춰줘야 되는데 기압, 풍속, 강수량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기압, 풍속, 강수량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진한 쪽이 일단 큰 거예요. 근데 기압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쪽에 하야멀건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기압이겠지. 그게 어디 있어요? 가운데 쪽에 하야멀건한 거.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사실은 기압이라는 거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겨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다자료가 기압이 되는 거. 그러면 기압 해결했고 그 다음은 풍속, 강수량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풍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무슨 반원?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 그래서 풍속이 어디가 더 빠르다? 이 위험 반원이 풍속이 더 빠르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보이는 자료. 두 개가 대칭적으로 생겼는데 두 개가 사실 완벽하게 똑같으면 안 돼. 하나는 더 진하고 하나는 덜 진해. 그죠? 이 더 진한 쪽이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반원이 되는 거고 이게 위. 이쪽이 안전 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태풍의 이동 경로. 우리 이거 지금 벌써 세 번째 연습해요.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만.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 왼쪽 위.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가줘야, 이렇게 가줘야, 그래야 내가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 위험반원이 놓일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마지막 남은 게 강수가 되는 거죠. 여기 풍속. 그래서 강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운데 중심에 뭐가 어떤 친구가 존재하죠? 태풍의 눈 주변에 이렇게 쫙, 그죠? 눈벽이라는 게 있죠. 그 눈벽에서 제가 풍속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도 드렸고, 여기서 보통 강수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강수가 많이 중앙부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기압 자료 아니고요. 1강수량은 A가 많은가요? A가 여기인데 A 위치를 강수량 자료에서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진한 부분에 찍히죠. 그러니까 A 지역이 많은 것도 정답. 북서방향 이동 맞아요? 아까 우리 찾았죠. 이렇게 북서방향 이동. 정답.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고, 12번. 12번도 자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는 늘 보던 건데 얘네들을 엮어서 뭔가 하나로 짜놓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A부터 D는 이거 중 하나니까 체크해 주시고, 가다가 기니 중 하나다. 이거 맞추라는 건데, 자, 일단 보시면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남극 쪽에서 제일 아래 깔리는 게 뭐? 저층수. 그 다음에 이쪽 북대서양 쪽에서 오는 거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C는 남극 쪽에서 오는 중층수. 근데 여기 남극 중층수라 쓸게요.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지중해 중층수를 또 매칭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D가 지중해 중층수가 되는 겁니다. 굿!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얘를 여기서 대응을 해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찾아주면 좋냐? 얘를 괜히 준 게 아니다.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성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봐봐.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그려주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치? 그러니까 뭐를 지나가는 걸까요, 얘는? 중심절을 지나가지? 지중해 중층수 지날까, 안 지날까? 안 지난다는 거죠. 이게 지나갔으면 여기 성분에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 성분이 없어요.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내려가면은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얘네들을 다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니은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중해 중층수를 지나가야만 하죠. 근데 지중해 중층수 지나가, 안 지나가? 이 성분이 없잖아.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안 되고 기역이 되는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의 정보고요. 가에서 2000m에 존재하는 수계는 심층수냐? 북대서양 심층수. 가에서 2000m 존재하는 건 요 위치에 찍히잖아요. 그 위치가 딱 어디 정도에 찍히냐면 딱 여기에 찍히죠.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 맞고요. 가장 평균 염분이 높은 거는 A냐? 읽어주면 되죠. 가장 평균 염분이 높은 것. 얘 지중해 중층수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얘는 사실은 D여야 되죠. 염분은 여기 X축에서 읽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D다. 답은 2번이고. 맞죠? 13번도 엘라 문제인데 잘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엘라 문제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줘야 될 경도는 어딜까요? 150도 웨스트. 150도 웨스트. 물론 얘가 완벽하게 중앙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는 중앙이지만, 어쨌든 간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쪽 정보는 그러니까 무슨 태평양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대충 동태평양. 사실 동태평양 자료가 조금 서태평양까지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동태평양 자료가 좀 잘 나와 있는데 요 시기는 어때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좀 높죠? 숫자들이 다 양수잖아. 그죠? 이 아래는 음수죠. 또 나 자료 보면 요 자료는 음수죠.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았던 요 시기는 언제일까? 요거는 엘니뇨. 낮은 건 라니냐. 낮은 거 라니냐. 그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가의 비시기가 엘니뇨냐? 가의 비시기 엘니뇨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이 시기 적도 부근이 해면기압이 높냐? 나의 이 시기는 지금 동태평양의 라니냐 시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해수면이 가파르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어떨까요? 낮으니까 기압은 어떨까? 높겠죠. 그래서 기압이 높다. 정답. 적도 부근에서 수온 약층 시작하는 평균 깊이. 동태평양에서 언제 수온 약층 깊이가 깊어지죠?
엘니뇨 때 깊어지죠. 두툼해지니까 동태평양 쪽이. 그래서 이 시기가 라니냐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얕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네, 14번 광도가 같은 별 A, B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보여준 거래요.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자, 광도가 같으니까 L이 같아요. 그러면은 L은 어떻게 구한다? R제곱 T 4제곱. 만약에 표면도 높으면 반지름이 작을 거고, 반지름이 크면 표면도가 낮을 거고. 그죠? 자, 봐봐요. 근데 A, B 중에 누가 더 지금 둘이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역을 한 거거든요. 누가 더 그럼 표면 온도가 높은 걸까요? B가. 왜냐면 B는 표면 온도 하나에서 한 칸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세면 A에서 내는 625만큼의 에너지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를 놓고 봤을 때는 표면 온도는 B가 더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몇 배 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몇 배 셀까요? 지금 광도가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갑자기 머리가 굳었어. 얘가 5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5t여야 되고 얘가 t여야 되는 거죠. 맞죠? 응. 맞지? 맞지? 네, 맞죠.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표면 온도의 B를 알았으니까 뭐도 알 수 있는 거죠? 반지름의 B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써드리면 5t의 4제곱이 됐는데 광도가 똑같으려면 여기가 25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R일 때 얘는 25R이 돼줘야 얘의 4제곱, 얘의 제곱한 값과 얘의 4제곱, 얘의 제곱한 값이 같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센스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같은 경우는 뭐의 자료라면 A의 자료인데요. A의 람다 맥스가 1.0이라는 거는 요게 지시해 주는 거는 T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OT는 몇일까? 표면도 높아졌으니까 기본적으로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될까? 짧아져야 되는데 5배 높으니까 얘는 5분의 1배 돼서 얘의 람다 맥스는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찍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또 할 수도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거보다 기냐? 짧고요. 반지름은 A가 25배 큰 거 맞고요. 이거 둘이 광도가 같은데 거리차가 나네요.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등이야. 등은 똑같은 등이야. 근데 제가 이거 연습 많이 시켜드렸죠. 우리 눈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A까지의 거리를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B까지의 거리는 10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광도가 같아. 같은 놈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을 같은 놈인데 얘가 10배 멀면은 얘는 밝기가 몇 배 어두워 보일까요? 그쵸? 밝기가 100분의 1배 돼서 보일 거잖아요. 그죠? 100배 밝기 차니까 얘는 몇 등급 차 날까요? 5등급 차인데 얘가 지금 더 어두워 보이니까 5등급이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크게 보이겠죠. 어두워 보이면은 등급은 커져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반대로 했나요? A까지의 거리가 10배라니 그치 뭔가 이상하다 했어. A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 10배니까 그러면은 A의 등급이 더 크고 5등급 그렇기 때문에 A등급에서 B등급을 빼주면은 5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리와 밝기 간의 관계 잘 해주시고 15번 맞춘 사람 이거 자랑스럽게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이거 되게 지엽적인 개념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건데 15번 아마 질문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해하려면 진짜 본질적인 거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흡수선의 선폭세기. 그죠? 흡수선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광도 계급 쪽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광도 계급. 네,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흡수선 선폭 이렇게 있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갈게요. 그래서 반지름 표면 온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결성이 3개래요. 하나는 주결성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닐까? 딱 봐도 기억이 아니지 왜? 6천의 태양의 표면 온도인데 태양 정도인데 태양보다 사이즈가 10배나 크네. 그러면은 광도는 몇 배 정도 큰 걸까요? 100배 정도 큰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될까? 거성.
만약에 여기가 이랬으면은 밝기가 제곱배에 비례하니까 10,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초거성. 100배 정도면 거성, 10,000배 정도면 초거성. 이 정도 감 잡고 계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얘네 세 개는 자연스럽게 주기율성.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건 뭐야? 1에 6,000이면 이거 완전 태양인데, 그죠? 주기율성의 특징은 뭐죠? 하나 커지면 다 커져. 그래서 반지름 커지니까 실제 표면도 커졌고, 어머! 그럼 또 반지름 더 커지면 표면 온도는 얘보다 여기가 더 크겠죠. 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그죠? 문제에서 또 뭘 얘기해 줬냐면 길이를 AB로, 그러니까 길이를 AB로 지금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표면 온도는 어때요? 둘이? 같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동일한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파장의 흡수선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적어놔.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동일한 표면 온도라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파장의 흡수선을 일단 갖고 있는 거. 오케이? 같은 파장을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 두께,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는 흡수선의 선폭이라고 얘기를 했죠. 선폭. 흡수선의 선폭. 그죠? 얘가 얼마나 벌어졌느냐, 폭, 얼마나 들어가느냐, 세기. 사실 얘 잘 안 물어보는데 얘를 우리가 광도계급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도계급의 정의가 뭐였죠? 분광형이 같을 때, 그죠? 분광형이 같을 때 별의 반지름이 다르면 광도가 다르더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는 건 표면 온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A와 기업과 니은이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분광형이 같으니까 동일한 파장의 흡수선을 갖고 있지만 걔네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이때 흡수선의 선폭 두께 차이가 생겨요. 흡수선 선폭은 어디서 크냐면, 짜자잔. 무슨 소리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실제 자료인데 다 A니까 얘네들은 표면 분광형이 어때요? 다 A로 분광형이 같죠. 표면 온도가 어때요? 같죠. 즉, 10,000켈빈으로 얘는 다 같은 별이에요. 근데 에제로 다 같은데 여기 1A, 1B, 3, 5 돼 있죠. 1A, 1B는 초거성이고 3는 거성, 5는 주기율성. 그러니까 동일한 표면 온도인데 분광형이 같은데 얘네들의 광도 계급이 다르죠. 근데 흡수선의 선폭은 어디가 지금 커요? 실제 자료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커지죠. 그지? 그냥 이거는 왜 그래요를 묻지 마. 왜를 설명하려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유는 임용고시나 전공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는 필요 없어. 근데 관측 결과를 줬을 때 여러분이 분광형이 같을 때 사이즈가 작아지면 흡수선의 선 폭이라든가 세기가 세지는구나. 이 정도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폭 어디가 더 두껍죠? A가 더 두껍죠. A가. 그러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이즈,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B가 크고 얘가 A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선폭이 크다. 여기도 보시죠. 사이즈 작은 놈이 선폭이 크고 세기도 크게 나오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선폭이 세게 나온 녀석이 사이즈가 작은 거, 반지름이 작은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이지만 배운 적이 있는, 맞아, 이런 거 배웠었다. 뭔가 이런 거 언급했었던 것 같다, 쌤이. 그런 얘기 정리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얘기 들었던 거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문제에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A는 3만보다 크냐, A는 3만보다 크다, 아까 잘했고요. A는 기억이냐, 사이즈 작은 놈이 누구죠? 니은이니까 이 흡수선 선폭이 큰 녀석이 사이즈 작은 니은이 되고요. B가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니은의 스펙트럼이고, 이거 디귿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 니은의 절대등급과 디귿의 절대등급 차를 물어보는데 니은 디귿을 비교해봤을 때 딴 거 다 지우고, 디귿이 다 커요. 근데 몇 배 크냐면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R제곱 T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8배죠. R 8의 제곱. 그 다음에 표면온도는 5배죠. 그래서 5의 4제곱. 계산해보시면 4만인가 나옵니다. 그죠? 4만 딱 나오는데 1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하면은 나오죠? 5등급 차는 몇 배? 100배. 그럼 10등급은? 10,000배. 그러면 10보다 하나 더 가야 되잖아요. 11등급. 근데 한 등급 차는 몇 배? 그렇죠. 2.5배. 그러니까 25,000배보다 크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몇 배 차?
4만 배니까 크다. 정답. 답은 3번. 그죠? 사실 이거 문제가 되게 괜찮습니다. 사실 요 자료가 괜찮습니다. 요 자료가. 15번에 오른쪽에 있는 저 자료 꼭 보시고요. 16번. 야, 얘도 사실은 여러분이 억가당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16번도 사실은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백색외성으로 진화하기 직전 생각을 해봐요. 주어진 질량이 0.08배랑 0.053이면 거의 태양이랑 비슷한 진화 경로를 따를 거잖아요. 막 10배, 100배 이런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럼 태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 생각해보면 주계열 단계가 끝나요. 주계열 단계는 중심에게서 뭐 하는 거야? 수소핵융합반응, 흐해 하는 거죠. 이게 끝나. 그 말은 뭘 다 쓴 거예요? 수소를 다 쓰고 헬륨이 다 만들어진 거죠. 헬륨으로 된 거지. 맨 처음에는 원래 수소랑 헬륨이 몇 대 몇이에요? 75대 25 이렇게 있죠. 우주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중심에게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계속 75로 어떻게 되는 거죠? 깎아 쓰는 거지. 그러면서 25에 얹어주니까 딱 끝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수소 0, 헬륨 100 이렇게 됐겠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중심에게 헬륨 핵이 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체압이 이제 없으니까 수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륨 핵이 수축하다가 1억 켈빈을 도달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을 하면은 뭐를 재료로 쓰는 거예요? 헬륨을 재료로 쓰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흐해하고 그다음 해, 코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헬륨이 100 있었는데 걔를 계속해서 쓰면서 이번에 뭘 만드는 거예요? 탄소, 산소를 만드는 거겠죠. 얘가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헬륨 0 되고 얘네들이 100 되겠죠. 그 다음 단계 또 다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탄소핵이 수축하겠죠. 그죠? 탄소핵이 수축을 할 건데 그 다음 단계 흐해, 해코, 그 다음 뭐죠? 시네마 기억나죠? 탄소핵융합 반응, 탄소가 네온, 마그네슘을 만드는데 이거 돼 안 돼? 태양은 이걸 못해요. 질량이 좀 부족해서. 태양도 못하는데 얘네가 할까?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제일 먼저 100%를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밀어낸 게 뭐예요? 헬륨이 1번이지. 그죠? 그 다음에 헬륨을 써가지고 또 바깥으로 밀어낸 게 뭐예요? 탄소가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잠깐 맞나? 맞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일단 이게 탄소, 헬륨, 수소긴 한데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좀 이상하다 느낀 거는 바깥에 있는 수소가 왜 어떻게 질량이 100이 나오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 원래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겠어요? 수소야. 그리고 걔네들이 원래 수소가 쭉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거잖아요. 75, 25 해가지고 수소 이만큼, 헬륨 이만큼 있었는데 수소를 점점 쓰고 이렇게 헬륨이 점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헬륨이 쭉 돼서 100%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쉘에 있는 게 헬륨이고 그 다음 얘를 써서 또 만들고 있는 게 탄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표면에 있는 수소의 질량이 100인 게 약간 좀 전 납득이 안 돼서 이상하지 않나?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표면에서는 수소 껍질 그 반응도 안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소를 하나도 안 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썼으면은 우주의 비율인 수소 75%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지점에서의 질량비가 그냥 그 지점에서의 질량비.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매칭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의문이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얘도 거의 똑같죠. C, H, E, H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좀 다르나요? 이 영역이 탄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역이 조금 여기까지 좀 다르죠. 왜 그럴까? 얘가 좀 더 질량이 큰 얘가 0.88배짜리고 얘가 0.53배짜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순서 맞추는 거는 뭐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반응 안 한 거는 수소. 그리고 밀려난 첫 번째 녀석이 헬륨. 밀려난 두 번째 녀석이 탄소. 이런 거는 뭐 괜찮긴 한데. 나는 별 B자료냐? B가 뭐예요? 0.53.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디귿. 저도 디귿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아까 탄소가 이제 수축을 막 하면서 에너지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핵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헬륨과 그 바깥에 또 반응하지 않은 수소 이렇게 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심에서 탄소 핵이 수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소 겉껍질 연소 기억나요? 수소 껍질 연소? 그것처럼 여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헬륨이 겉 헬륨 껍질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요런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는 헬륨을 써서 다시 뭘 만드는 거죠? 탄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영역은 보라색. 기본적으로 탄소 핵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이 영역을 R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아래 자료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은 사실은 중심에 있는 헬륨 핵 영역, 정확한 깊이는 모르겠지만 거기와 그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저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돼서 사실은 중심 핵의 사이즈는 R보다 어떤 걸까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이즈가 R이지만은 실제로는 노란색을 제외한 부분만 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7번 17번 자, 그림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을 하는 네 친구인데요. A에서 최대 적색편이, C에서 최대 청색편이. 자, A가 이게 접선으로 돌잖아요. 얘가 지금 반시계로 돌면은 얘는 어떻게 돌까요? 얘도 반시계로 돌겠죠. 그럼 A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C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적색편이, 여기서 청색편이가 일어나려면 눈알이 어디 있어야 될까? 눈알이 여기 있어줘야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구 방향은 기역이고 행성 사이 거리는 중심별이 뒤에 있을 때 가장 가깝냐? 행성까지의 거리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어서 우리 눈에 제일 가깝죠.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거리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은 최대 편이랑 커지겠죠. 자, 이거 좀 메모를 합시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저 별의 스펙트럼 편이량이 제일 커지는 세팅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커지게? 자, 그치. 일단 별 질량 먼저 해볼까요? 별 질량이 어떨 때? 별 질량 작을 때. 행성 질량은 커야 이제 많이 흔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어떨 때? 가까워야 더 중력적으로 서로 섭동이 많이 일어나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와요. 이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 커지는 세팅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네. 중심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쵸,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세팅일 때 외계행성계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별 질량 작고 행성 질량 커지고 질량 변화 없으면 둘이 가깝고 이럴 때.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후퇴 속도 하는 건데요. 지금 기울기가 다 다르고 뭐가 제일 기울기가 크죠? V, R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무슨 의미죠? 허블 상수 H겠죠. V는 HR. 그래서 H가 제일 큰 순서대로 써주면 그느드 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거리가 가장 긴 거, 거리가 가장 긴 지점까지 찍혀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네모죠. 텅 빈 네모. 텅 빈 네모는 D 정보니까 그냥 D가 가장 길다 해주시면 되고, 허블 상수 가장 작은 건 기울기 가장 완만한 디귿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이는 디귿이 가장 큰,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잘라, 그냥 아무거나 싹 잘라, 이렇게 같은 거리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적색 편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적색 편의는 알파벳으로 쓰면 뭐예요? Z. Z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후퇴 속도랑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이 있죠. 뭐죠? 광속을 곱하면 바로 그죠? 이거 외에도 또 뭐 있어요? V는 HR. 이 식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R이 같은 거죠. 근데 Z가 언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죠? V가 커질 때 커질 수 있죠. 그럼 언제 같은 거리일 때 V가 제일 커요? 그죠? H가 제일 커서 V가 커지는, 즉 기억일 때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그래프상 제일 위에 찍혀 있는 기억 그래프가 가장 크게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뭐야? 1번. 가장 크다. 그 아니죠. 기억이 아니고 기억이 가장 크다죠. 그래서 1번. sorry. 자, 그리고 19번 되게 뭐 특이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료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죠.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타원은하의 성간물질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그죠? 여기 점 제일 위에 찍혀 있는 애, 얘가 불규칙이 가장 많을 거고요. 아래 쓰자. 불규칙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이 뭘까? 나선. 그 다음이 타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색지수가 있는데요. 색지수 같은 경우에는 타원은하에서 어때요? 크죠? 색지수가 크다는 건 온도가 낮다. 색깔은 약간 붉은 빛깔이 되는 거고요. 타원은하의 특징,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죠. 그리고 불규칙 쪽으로 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색지수가 작네요. 그 말은 온도가 높고 색깔은 푸르고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은하는 B. 어디에 속해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니까 나선은하에 들어가죠. 세이퍼트 은하는 뭐로 보이죠? 나선은하로 보이기 때문에 뭐로 보인다? B로 보인다. 그리고 젊은 별 차지하는 비율은 어디에 많죠? 나이가 어린 C가 가장 높겠죠. 답은 4번. 오히려 막 1, 2, 3, 4, 5, 6 그쪽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이 뒤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뒤쪽에 있는 애들이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원별 배열을 한 건가? 모르겠네요. 자, 우주 모형 A, B. 되게 우주 모형 사실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어렵지만은 여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거고 하나는 안 한 거거든요. 뭐가 고려를 한 걸까? 그치, 왜요? 우리 실제 관측한 값이 찍혀 있잖아. 우리 관측하면은 무슨 팽창이에요, 우리? 가속 팽창하죠. 실제 관측을 하면은 당연히 뭐가 고려되는 거죠? 암흑 에너지가 고려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료가 찍혀 있는 이 실선이 암에가 고려된 모양인 겁니다. 그죠? B가 암에가 고려되지 않은 거. 그러면 이거 숫자를 우리가 외우고 있긴 하죠. 네. 이거는 뭐예요? 물질 밀도. 이거는 에너지 밀도. A는 우리 현재 값이니까 에너지 밀도 얼마? 0.7 정도. 물질 밀도 0.3 정도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세팅이니까 당연히 모르실 텐데 사실은 쓸 수가 있어. 왜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0이겠죠. 왜냐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 안 했다며. 그러니까 에너지 항이 0이 돼야지. 그렇게 되면은 물질 밀도가 1.0인 세팅. 사실은 빈칸을 채워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A가 가속 팽창하는 건가요? 맞아요. 겉보기 등급이 24등급인 녀석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24등급을 싹 잘라요. 싹 잘라봤을 때 B에서 예측한 후퇴 속도보다 빠르냐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예측한 거는 여기죠. B에서 예측한 거. 근데 실제 우리가 찍은 건 어디예요? 요 정도에 찍히죠. 적색 편의 값이 더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나와야 될 놈보다 작게 나오죠. Z 값이 작게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광속 곱하면 뭐 나온다고 했죠, 아까? 속도가 나오는 텐데 얘 값도 어떻게 나올까? 작게 나오죠. 왜냐하면 광속은 일정하니까 있는 상수죠. 그래서 빠르지 않고 느립니다. 그죠? 근데 느렸던 놈이 우리랑 가까워지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니까. 느렸다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면 B라는 기준치보다 빨랐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Z가 컸다라는 거는 후퇴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니까 빨랐다가 같아지잖아요. 여기에 슉 오면서. 그리고 얘는 감속 팽창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은 제가 개념에서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개념을 다시 열심히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A 값은 얼마가 나오죠? 약 n분의 람다니까 0.3분의 0.7이 나오는 거고 B는요?
1.0분의 0이니까 0. 그래서 무조건 얘가 더 크겠죠. 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